독일 현지에서 먹튀라는 오명까지 얻는 박한 평가를 받는 김민재가 전 세계 1위 중앙 수비수로 인정받으며 새삼 독일의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스포츠키다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선발하며 그중 김민재를 단연코 1위로 선정했습니다. 기자는 김민재 선정 이유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은 수비뿐만 아니라 볼 컨트롤과 빌드업, 패스까지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나폴리를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끈 것은 오로지 수비수 김민재의 역할이었다. 공격 역시 잘해주고 있지만 김민재와 감독만 빠지고 모두 그대로인 나폴리는 현재 작년의 모습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요. 김민재와 함께는 맨시티 디아즈, 레알 알라바, 아스날 살라바와 리버풀 반다이크가 나란히 탑5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구라파 독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민재를 평가절하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글로벌 스포츠 종합 매체에서 김민재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장 독일 매체 빌트지는 미넨 선수들의 분데스리가 전반기 평점에서 김민재를 20명 중 16위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말 다했죠.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김민재는 평점 3.2667로 20명의 선수 중 16위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에는 경기에 거의 뛰지 않는 선수들만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넨 수비진이 부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김민재가 풀타임으로 지구 한 바퀴를 넘게 뛰는 공로와 충성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김민재와 함께 뛰지만 잦은 실수로 경기력이 떨어진 우파메카노가 전체 19위라는 점 정도고요. 참 웃기는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의 독일 분데스리가 상반기에 대한 냉정하면서도 올바른 평가와 함께 독일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에 대한 박한 평가는 비단 언론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자칭 축구도사들도 김민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넨의 레전드 스타 마테우스는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을 선정하며 미넨 소속의 선수는 오직 해리 케인과 르로이 사네만 뽑고 김민재는 외면했습니다. 선두에 올라있는 레버쿠젠 선수들이 6명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편향된 평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긴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소위 게르만 삼총사로 불린 당대 스타였던 마테우스는 미드필더 출신의 선수였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늘 수비를 탓해오는 것이 직업병인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커리어 후반기엔 수비수로 뛰기도 했지만 현대축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리베로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만 맡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마테우스는 다소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의심되는 평을 쏟아냅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까내립니다. 김민재는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근접한 기량은 아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불안 요소이며 분데스리가에 모자라는 실력이다. 김민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에서 받은 업적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라고요. 물론 어쨌든 골을 몰아치는 케인이나 잘 못피라는 사내, 그리고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 선수들, 특히 무패 행진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상위권 경쟁을 펼치는 뮌헨, 그리고 그중에서도 김민재를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김민재가 철계동의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사이 파트너인 우파메카노와 더 리후트가 번갈아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게다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팀 상황을 고려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시사입니다. 출전 시간으로 따지자면 단연 1위가 돼야 마땅한 수준입니다. 뮌헨은 레버쿠젠보다 리그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김민재가 훨씬 많이 뛰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부분을 모두 잘 고려해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매체 스포츠키다, 그리고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외 평가기관들은 입을 모아 김민재를 극찬하고 있죠. 이들은 김민재는 피지컬뿐만 아니라 평정심과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 뒤에도 꾸준히 선발로 뛰고 있으며 후방 라인을 지키는 데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더 이상 센터백이 수비만 하는 시대는 갔다. 센터백이 수비만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깨진 지 오래며 김민재는 이런 돌진형 수비수 대표자다. 현대축구의 센터백은 기술적 숙련도, 볼플레이 능력,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술적 이해도 등을 모두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빌드업에서 중요한 톱니바퀴로 작동하는 현대 센터백의 정교한 볼 컨트롤과 정확한 패스, 포지션 플레이 모두가 필요하다. 이런 센터백의 진화는 게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현대축구의 센터백은 수비의 견고함뿐 아니라 팀 전체의 플레이와 유동성과 창의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축구의 위대한 감독들은 수비수 출신이 많으며 수비수만이 경기 후방에서 전체를 읽는 축구 두뇌를 가질 수 있다. 김민재는 미래 훌륭한 감독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불쌍한 김민재 선수는 스스로 자책하며 주전 경쟁조차 떨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부름에 응하기 위해 아시안컵을 뛰는 동안 주전 수비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런 걱정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또한 뮌헨 구단 전문 매체, 즉 독일 매체가 터뜨린 내용입니다.
바바리안 풋볼 네트워크즈는 김민재가 주전에서 밀려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민재가 독일 최대의 미디어인 도이체 텔레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걱정을 고백했다면서 아시안컵 일정 동안 난 구단에 떠나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는 사이 동료 수비수인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가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내가 복귀한 다음에도 두 선수가 붙박이 주전으로 남을 것 같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없는 동안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계속 신뢰받는 것은 당연하다. 돌아와서도 주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팬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미네는 경쟁에 치열한 팀이며 동료들도 훌륭하다라는 겸손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 기자는 이걸 여러 번 꼬아서 해석한 내용을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그것도 메이저 언론에서 말이죠. 마치 김민재가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김민재 선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부상 병동인 미넨에서 혹사론이 불거질 만큼 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활약 또한 준수합니다. 연이은 출전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그의 가장 큰 장기로 꼽히는 것은 긴 패스 성공률입니다. 올 시즌 내내 53.6%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 90분당 0.34회의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발군의 빌드업 실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뿐인가요? 상대 공격수의 제공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분당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는 3.28회에 달하는데요. 확률로 따지면 무려 70.6%의 성공률인 셈입니다. 또한 볼을 빼앗겼을 때 회복해내는 능력과 패스를 가로채며 경기를 읽는 능력 모두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당 2.12회의 가로채기를, 6.56회의 볼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경쟁자인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는 준수하긴 하지만 김민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 선수의 가로채기 횟수는 0.68로 김민재 2.12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리우트는 잦은 부상으로 전반기에 11경기나 통째로 날려 평가 자체가 안 되죠. 다행히 김민재는 시즌 전반기 마지막 2경기에서 멋진 공격 포인트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변덕재기 면피 전문 투엘 감독의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김민재는 지난 2경기에서 공격을 번번이 막아내며 단단함을 뽐냅니다. 6탄전을 통해 상대 선수를 가볍게 밀어내기도 하고 상대의 역습 시도도 한 발 빠르게 예측해 수비하며 차단합니다. 중앙선을 훌쩍 넘어가는 강한 압박으로 공을 끊어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골망도 흔듭니다. 카메라 고장이라는 어이없는 오류로 비디오 판독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 골을 인정받지 못하긴 했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데뷔골까지 쏘아 올렸죠. VAR 결함에 따른 억울한 골 취소를 딛고 만들어낸 득점이라 더욱 기뻤고요. 이태리에서처럼 미넨 홈구장을 가득 메운 6만 명의 팬들은 힘을 연호했죠.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모든 억울한 평가에 대해 제대로 한방 날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아시안컵으로 장기 결장하는 1월이 그 기점일 겁니다. 김민재가 없어봐야 소중함을 알 겁니다. 이제 미네는 김민재 없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디 한번 지켜보겠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지점인데요.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출전해 2월 중순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앞으로의 7경기가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는 지점일 겁니다. 우리 민재 선수 주전 걱정 절대 하지 말고 대표팀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한번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하기만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